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4만 9,50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만 7,199명, 완치 45만 8,880명으로 집계되어 3.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한국인 동포 감염자는 총 53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8명이 회복했으며 5명이 입원 중이고 9명이 자가격리 치료 중입니다. 최근 찌까랑 지역 한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접촉자 등 미신고 확진자가 더 있다는 소문이 퍼져 한인 사회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대사관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나 전파는 자제를 부탁하며 확진 판정을 받은 교민은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통보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사관과 한인회는 실로암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한인들의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례가 코로나19는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길 바랬습니다. 이에 앞서 부지사가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함께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지사가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초유의 사태에 자카르타 주정부의 업무 공백이 생길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확진자의 증가로 인도네시아 코로나 지정병원의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15개 지정병원은 이미 만실이며 대부분이 80% 이상의 병상이 찼으며 보고르 중부자바, 동부 깔리만탄의 주요 병원도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말의 긴 연휴를 줄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조정장관은 4일의 연가 대체 휴일을 31일 하루로 줄인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27일까지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정되었고 이후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새해 연휴가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를 12월 9일에 강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12월 9일을 지방선거 공휴일로 지정하며 한 차례 연기되었기 때문에 또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9명의 주지사, 37명의 시장, 224명의 군수를 뽑는 최대 규모이며 유권자 수만 1억 35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하는 내년 2분기부터 모든 항공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은 여객기 객석의 85%까지 탑승을 허용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공항에서 실시되는 각종 검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규제 완화 내용은 코로나19 긴급대책본부 및 전문가와 협의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품 수입에 대해 수입 관세와 물품세, 부가가치세, 사치세, 수입시 선불 법인세 등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재무부 장관령으로 지난달 26일자로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은 코로나19 백신과 원료, 백신 제조기기, 백신 접종용 의료기기, 보세물류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을 비롯해 보세지역, 보세창고, 자유무역지역, 경제특구, 수출 목적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편의 조치를 받는 기업 등으로부터 반출되는 물품이 대상입니다. 면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보건부로부터 할당 또는 지명을 받은 법인 또는 사업주이며 이들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사업소장을 통해 재무부 장관에게 면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중요 전략 인프라 사업인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한 대통령령을 다시 개정하여 지난달 27일자로 시행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건수는 211건으로 총 사업비는 4,809조 7천억 루피아이며 국가 예산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투자로 충당하게 됩니다. 새로 개정된 대통령령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령 제3사 개정본이며 기재된 사업 건수는 프로젝트가 201건, 프로그램이 10건입니다. 부문별로는 댐 관계시설 건설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및 교량 건설이 54건,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개발이 18건 순입니다. 경제조정장관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 588조 9천억 루피아 규모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 100개를 이뤄냈다고 발표했으며 2021년에는 총 사업비 464조 6천억 루피아 규모의 38건의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형태의 테러와 인도주의 경계를 넘어선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나라의 테러를 위한 장소는 없다고 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술라웨시에서 발생한 야만적 행위는 우리 국민을 자극하고 공포에 떨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단결과 형제를 파괴하길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단결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군 지휘부에는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총을 든 무장 세력 10명이 술라웨시 섬 중부의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해 주택 여러 채를 태우고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의 종교를 밝히지 않았으나 구세군은 희생자들이 우리의 일원이라고 성명을 냈고 인권단체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소수 민족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테러가 종교적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술라웨시 섬 중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당국은 이슬람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무장단체 동인도네시아 무자히딘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군인과 경찰 100여 명을 배치해 추적 중이며 다카르타에서 육군 특수부대가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군사작전에 합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형 백화점 마따하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규제 영향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져 올해 6개 대형 매장을 폐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6개 매장은 자바섬의 4개 매장, 발리와 술라웨시 섬의 각각 1개 매장입니다. 이번 6개 매장의 폐점으로 마따하리는 총 147개 매장으로 축소되었으나 이 중 23개 점포도 경영난이 심해져 경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마따하리 측은 지난 4월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삭감하고 건물주와 임대료인하 협상을 계속하면서 어렵게 유지하는 중이라며 대규모 사회적 제한으로 인해 감소된 매출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따하리의 올해 1월부터 9월 결산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3조 3,284억 루피아이며 6,166억 루피아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라피 화산에 이어 엠바타섬의 네워톨로 화산과 봉부자바의 스메루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내 주민들이 대피하였습니다. 지난 29일 화산지질재난 예방센터는 네워톨로 화산이 2차례 분화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화산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것이며 이번에 4km까지 화산재를 분출하여 해당 지역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1일 동부자바의 스메루 화산도 화산재를 분출하였습니다. 해당 화산은 지난 4월에도 화산재를 분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당국은 지난번과 달리 용암을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화산이 활발해지자 미리 주변을 폐쇄하였고 용암이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불의 보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128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뜨부세 뻐르따미나 주유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고는 연료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주유소 저장고에 급유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 목격자에 의하면 탱크로리 차량 방향에서 폭발이 일어난 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더 커지기 전에 주유소 직원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였고 인근 지역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주유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